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무석입니다. 네, 4거래일 연속 상승도 아니고 4거래일 연속 신고가 갱신입니다. 오늘도 코스피가 3,400포인트 넘을까 했는데 넘어버렸어요. 네, 자, 코스피 3,400은 사상 처음이 아닌가. 아무튼 3,400 정말 처음 보는 지수인데 많이 설레입니다. 네, 하지만 또 그 안에 들여다보면 지난주처럼 뭐 다 가는 시장은 아니었고 또 섹터별로 차이가 좀 확실했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 따라서 고민도 여전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내 종목이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파라나로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파트너 그리고 정재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두 분이 꼭 오는 날 장이 좀 좋아요. 맞아요. 오늘도 그 좋은 장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 반장님이 앞서서 좀 설레는 지수다라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또 궁금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꼭지는 아닐까, 또 네. 하락하면 어쩌나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3,400 안착하고 신고가 랠리가 계속 더 갈 수 있느냐? 아니야, 지나보면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야. 네. 나는야, 이게 좀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주식이라는 게 매번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쉬었다가 갔다가 쉬었다 갔다가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단기로는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부담권 영역에 들어가 있다. 잠시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개인 유튜브 방송 이동근 투자클럽이나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보시면은 4월 9일 날 이제 제가 변곡일이고 여기에서 저점 반등이 나오면 7월 11일까지는 흐름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7월 11일부터 해서 9월 3일 제가 변곡일 말씀드렸거든요. 그때까지는 치수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반면에 이제 두 달여 가까이 9월 3일까지 횡보를 했기 때문에 방향이 아래든 위든 나오면 상당히 위쪽으로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9월 3일 변곡하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부담권 영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매수를 하지 마시라고 이제 오늘 유튜브 방송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재료들이 거의 다 이제 무르익어 있다. 이제 금리 결정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올랐던 내용들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제 B컷은 기대를 안 하는데요. 베이비컷은 뭐 90에서 1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유동성이 봉합되면 시장이 더 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역대 금리의 인상이나 인하나 변곡점에서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약간 쉬는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나스닥 지수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내 주도주를 보면 사실 이번에 이제 9월 3일 이후에 올라왔던 거는 그냥 SK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네. 보조 역할을 해줬고, 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사실 지수를 거의 다 올려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요 하나 섹터만 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가 뭔가 모르게 좀 불안한 거예요. 네.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 또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관세 문제 지금 잘 안 다루고 있죠. 그 전에는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타결이 되고, 그 다음에 대통령께서 이제 순방 다녀오시면서 거기에 이제 도장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도장을 찍어야 정확하게 이제 관세 15%가 맞는 건데, 네. 관세 문제가 제가 봤을 때는 단기간에 해소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미국의 무리한 요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정부나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거든요. 3,500억 불에 대해서 현금을 그대로 그 투자를 하라. 특수목적금인 SPC를 설립하면 거기다 돈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일본은 찍었지만 우리는 못 한단 말이에요. 일본은 이제 기축통화국에 가깝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조달할 수 있는 외화가 한 200에서 300억 불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4,100억대 정도 외환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다 3,500억 불, 80, 한 4, 5% 정도 그대로 투자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 죽으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할 수 없다라는 그 줄다리기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에이펙이 10월 30일부터 해서 11월 1일까지 있으니까 그때까지 딜레이가 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제가 신호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왜 그 관세 협상을 도장을 찍겠다라는 신호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은 오늘 아침 뉴스 나온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미국한테 무제한 수합, 통화 수합을 요구를 해줬죠. 예,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외환 보유고가 4천억 정도 지금은 넉넉하지만은 만약에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게 되면 우리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수합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그걸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투자 그 3,500억에서 5% 정도밖에 이제 현금 투자를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요구에 100%는 못 하더라도 한 30% 정도 들어주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장을 찍을 가능성이 있죠. 그때까지는 타결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지수도 약간 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뻗당길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차트 그림을 한 번만 좀 더 보여주십시오. 네. 여기 보시면 4월 9일, 7일, 11일, 9월 3일 나왔죠. 9월 26일입니다. 9월 26일까지 약간 상승 기조를 유지하면서 저는 횡보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단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만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에 들어온 것 같다라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정재훈 파트너께도 같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이번 주에 한번 또 FMC도 있고 한데 3,400 안착하고 한 번 더 튈 수 있을지 아니면 조금 조심을 역시 뭐 과열됐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과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열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 저는 파생매매와 같이 현물을 보잖아요. 네. 수급을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 되게 약을 올려요. 정말 사람을 어디까지 약을 올리냐면 모니터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쪼개질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가지고 노냐면 종가의 만기 위클리 옵션 만기라든가 아니면 지난주 본월물 만기에서도 종가 장난, 결제 회피, 또 결제 유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게 일부러 더 그런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주변에 혹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주식을 좀 했다라고 내가 한 3, 4년 했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포트에 이 종목이 무조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버스예요. 마찬가지로 파생시장에서도 이게 주도가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9월물 선물옵션 동시 만기 때도 기관의 주선 매도, 그 다음에 연기금의 주선 매도, 그리고 네이키드로 들어가 있는 풋 포지션, 풋옵션 포지션, 이걸 버리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를 버리는 만큼 다른 쪽에서 가져오면 되는 게 그들의 룰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분을 맞추거나 수익을 맞추는 건데 개인들은 단방향으로 계속 푸시를 하니까 이거 따라가고 싶은 거고 또 그래 보인단 말이에요. 또 나오고 있는 이야기 정치적으로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안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많이 올라왔는데 보상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많이 올랐으니까 내려갈 거다. 또 그렇게 해서 하방으로 몰리는 물량이 많으면 그러면 방향을 꺾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는 봐야 될 게 이번 주 나오게 되는 경제 지표도 중요하고 파월 의장의 발언도 중요하고 또 프랑스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프랑스의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영국 은행들의 금융적인 자산적인 부분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하면서 보겠지만 정말 제가 유심히 보려고 하는 거는 개인들의 당일 포지션이 파생시장에서 상방으로 쏠리냐 하방으로 쏠리냐예요. 그러니까 특정 주체의 포지션이 한쪽으로 쏠리면 자꾸 그거를 죽이고 갑니다. 그리고 너무 한쪽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뭐 어린아이한테 밥을 주고 무슨 사탕을 주고 초콜릿을 주면서 유인하듯이 유괴범이 따로 없어요.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또 보면 진짜 갈 것 같아요. 그럼 딱 나중에 가서 하는 말이 야 말머리에 막대기 꼽는다고 이게 지금 유니콘이 되겠냐라고 하면서 약을 올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전체 큰 흐름을 봤을 때 이번 주 나오는 이야기들이나 시장 상황들이 자산들 조금 움츠러든다 하기보다도 관전세를 좀 유도하겠죠. 꾸준하게. 관전세를 좀 유도 이미 좀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한동안에 관전세가 좀 보여줄 거라고 보는데 이제 당월물에서 선물은 대략 지금 현재 기준으로 아래 20%, 위로 한 13% 정도의 여백을 두고 있거든요.
지수로 환산을 하면 대략 한 140포인트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140포인트 정도의 변동폭을 두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범주 안에서 박스는 좀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뭐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현물 비중은 조금 줄여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세를 더 준다고 해도 그리고 종목별 흐름이 조금 강하게 나온다고 해도 현금 비중을 한 20에서 한 30% 좀 더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반영될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됐고 인플레는 올라오는 걸 인용을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야 돼요. 어차피 인플레를 여기서 또 내리겠다고 노력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가 높아져야지 부채 비율을 낮출 수가 있고 또 인플레가 높은 만큼 GDP 즉 리쇼어링을 통한 GDP의 캐파 확장이 전체 인플레뿐만 아니라 경기 흐름들을 조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 깊은 내용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인플레를 화끈하게 낮춘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네. 시장은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 초 중반까지는 좀 천천히 그리고 급진적인 흐름이 나온다면 되돌림이 반복되면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3,400을 넘긴 했습니다만은 일단 두 분의 의견은 이제 조금은 단기 가열이 좀 들어온 것 같다, 좀 숨고르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또 반도체 위주로 또 반도체 쪽만 오르다 보니까 좀 불안하다는 말씀도 우리 이동규 파트너가 주셨는데요. 이제는 뭐 조방원도 아니고 금반지라는 새로운 네. 단어가 생겼던데 주도주가 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자, 과연 뭐 단기간 급등했던 반도체가 계속 시장을 이끌고 갈지 네. 아니면 이를 대신해서 또 다른 무언가 좀 나올지 혹시 주목하고 있는 쪽이 있을까요? 예, 주목하고 있는 쪽 있습니다. 앞에 이제 말씀드린 지수가 약간 이제 과열권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업종이나 종목들 선택을 상당히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시장의 주도는 지금 외국인들이 키를 쥐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이게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HBM4라든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오늘 보면은 금반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금반지로 갈아 끼어야 되나? 그런 게 로봇하고 이런 네. 것까지. 근데 주도주는 쉽게 꺾이지는 않는데 지수가 만약 혼란스럽게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그 재료나 이런 것들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9월 달은 남아 있는 재료가 9월 달하고 10월 달 뭐냐면은 중국 재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9월 29일부터 해서 내년 6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단체 관광객들에 대해서 무비자 입국을 허용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9월 29일부터 해서 인천항을 통해서 이제 크루저선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월 달 에이펙에서 지금 어제 금요일 날인가 14일인가 14일 보면은 조현 외무부 장관께서 지금 중국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러 갔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가서 이제 지금 이제 한중 간의 어떤 현안 사항이라든 이런 내용들도 토의를 하시겠지만 에이펙에 이제 시진핑 중국 주석이 참석하냐 안 하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약간 이제 반도체 중심에서 와서 숨을 고르는 시점에서는 이제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것들, 중국 관련한 섹터. 그래서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게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뭐 면세점이라든지 물론 오늘 카지노나 이런 쪽은 좀 빠졌어요. 많이 네. 올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섹터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금반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9월달 이벤트는 중국 소비주 좀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지훈 파트너께서는 혹시 어느 쪽 괜찮게 보십니까? 저는 전력 인프라를 좋게 봅니다. 네. 원전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죠? 네. 제 생각이 다 맞을 수 없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없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없는 거고요. 교수님의 생각이 다 맞을 수도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전기차 2,000대가 동시에 충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어떻게 충전할 겁니까? 그 전력을 어떻게 감당을 하냐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15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걸리는데. 그러면 하루라도 앞당기지 않으면 15년 후에는 N1만큼 뒤로 밀리는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을 생각이 있다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애를 낳아야 됩니다. 제가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나이를 먹고 아기를 낳는다? 그 보조금을 떠나서 정말 너무 사랑하지만 몸이 따라가지 않아서 부모가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력이라고 하는 게 이 전력 인프라를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AI를 어떻게 그 인프라를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뭐 자전거 페달 밟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이 방구를 껴갖고 불을 붙여갖고 화력 발전소로 때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게 맞는 거다 아닌 거다 어떤 정치적인 혹은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서 우리 정세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다. 우리가 주식을 1박 2일 할 거라고 하면 원전을 보지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라고 한다면 상시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 전기줄 가지고는 고압 들어가면 다 불타버려요. 네. 변압기 다 뻥뻥 터져버립니다. 교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AI를 위해서라도 말로만 AI 전력 그리고 무슨 반도체 단지 그 많은 전기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는 거예요. 그럼 그 인프라가 지금 도로도 제대로 가다가 무슨 맨날 이 타이어 뒤틀리고 하는 마당에 그 인프라 SOC 한다 뭐 한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정말 IT 강국으로 가고 AI 강국으로 가고 우리가 AI에 정말 돈을 많이 쏟아붓고 그 효시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게 말로만 해서 될 게 아니에요. 거기에 보조해서 맞춰갈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제가 지금부터 전 내일 다시 이 나이에 공부 열심히 해서 하버드 대학을 가겠습니다. 말로는 하버드가 아니라 우주까지 날아갈 수 있죠. 거기에 걸맞는 노력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고 이 나라가 앞으로 나가야 될 어떤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을 더 강고히 다지고 목표를 위해서 향해 가야 된다면 무시할 수 없는 게 전력 인프라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도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미래 가치에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풍력도 좋고 태양광도 좋습니다. 네. 하지만 원전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같이 균형 발전. 하지만 바람이 맨날 부는 것도 아니고요. 해가 늘 뜨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처럼 뭐 따뜻하게 그런 국가도 아니고 상황에 맞는 거를 해야죠. 그거 맞춰서 본다면 저는 뭐 가장 간단하게 전력 인프라에서 전선, 뭐 변압기 여전히 앞으로 미래 가치는 조금 더 살아 있다고 보고 조금 많이 반영을 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지 되겠지만 네. 시세가 좀 조율되는 걸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저는 시초 단계에 있는 것들,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전력 인프라 기업 얘기하다 말고 아기 얘기 나오고 방구 얘기 나오고 아기 농구를 후회하시는 건 아니죠? 후회 안 하죠. 네. 아. 네, 몸이 박살나도 좀 네.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 희선 씨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이런 얘기 듣다 보면 결혼하기 싫지 않으세요? 좀 무섭죠. 왜 무서워요? 또 힘들까 봐. 어쨌든 저한테는 지금은 조금 먼 얘기 같습니다. 일단 그만큼 또 선점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기반으로 전력 인프라 말씀해 주셨고 재료에 포커스를 맞춘 중국 쪽 섹터 알려주셨는데요. 그럼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종목도 바로 확인하러 진주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종목 바로 확인을 해봐야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유망주 주제는요. 강세장을 이끌 주도주는 이것이다. 정재훈 파트너 LS 가져오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코스맥스 BTI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이동근 파트너께서는 앞서 어쨌든 9월 달은 중국 소비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자, 뭐 많은 기업들인데 코스맥스 BTI를 준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 다른 걸 했었는데요. 네. 다른 거는 제가 회원분들한테 언급을 한 게 돼가지고 종목을 바꿨습니다. 네. 바꿨다고 해서 뭐 나쁜 건 아니고요. 못난 종목은 아닌 거죠? 예, 아니고 이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 기본이 되는 종목인데 뭐 코스맥스 BTI는 아시다시피 화장품 ODM 관련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건강식품이라든지 이런 쪽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관세 문제에서 아직까지 자유롭지는 못하죠. 중국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북미라든지 이런 쪽으로 갔는데 하필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25% 관세라든지 상호 관세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해외 수출 기업들이 타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타격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하면 결국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역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데 사실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2015년 사스 이후에 사드죠, 사드. 네. 사드 이후부터 해서 사실 이제 뭐 한중 간의 관계라는 이런 내용들이 별로 그렇게 뭐 좋지를 못했고요.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9월 29일부터 해서 3인 이상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게 되면
또 추석절 연휴하고 또 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중국 쪽에 매출이 저는 좀 나오지 않을까. 설령 뭐 매출이 금방 없던 게 바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이제 에이펙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지금 엔터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게 한알령 해제가 아직까지 뭐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게 됐었는데 그런 쪽도 영향이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맥스 BTI는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2025년도에 8,600원 선에서부터 해서 24,900원까지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숨을 고르고 있죠. 숨을 고르고 있고 사실 시장의 상승이라도 이런 내용들하고 뭐 나는 시장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쯤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도 뭐 오히려 지수 올라가는 거 지금부터 지수는 약간 저는 좀 횡보를 보인다고 보고 네. 있거든요. 지수보다 나은 수익률을 좀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나오면 매수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기간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또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정지원 파트너께서는 LS 앞서 뭐 이제 전력기기 얘기 쭉 하시다가 종목도 LS는 지주사긴 합니다만은 뭐 LS 일렉트릭을 포함해서 관계된 자회사들이 말씀하신 그런 쪽 기업들이 많거든요.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신가요? 이게 좀 박자가 맞아 들어가잖아요. 지금 지주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지주들이 조금 센 흐름이 나가고요. 네. 그리고 약간 지금 배당 관련돼서도 미리 대응하려고 하는 액션들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주 관련해서도 LS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전력회사와 관련된 부분, 전력 인프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최근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17만 5천 원 구간을 한번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이제 파생 수급에서도 조금 들어와야 되는 전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냥 간다고 하면은 20만 9천 원 부분 좀 눌림을 준다고 하면 15만 원에서 17만 5천 원 구간에서 좀 매집을 해서 22만 원대까지 볼 수 있는 좀 여지가 있다. 그래서 저는 오늘 LS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 구리값도 올라가고요. 네. 네. 또 구리값이 조금 세게 내려왔던 거는 구리 현물하고 구리 선물하고 스프레드 차가 너무 크게 벌어졌었고 월물이 바뀌면서 가격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적인 부분 조율이 되고 나면은 어차피 구리 수요는 데이터 센터 지을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비용 중에 하나가 구리 원자재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전선과 관련돼서 또 감안해 봤을 때 저는 여러모로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네. LS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자, 지주 사기도 하고 네, 동시에 또 전력기기 관련된 자회사들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 시황 얘기도 하고 또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종목도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들어왔고요. 삼성전자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은 7만 5천 원이고요. 계속 이제 마이너스가 나다가 이제 평단가까지 왔는데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궁금해 하시네요. 네, 자 참으로 오랫동안 물려 있으셨던 네. 것 같습니다. 이제 본전 넘어가고 있는데라고 주셨거든요. 이쯤에서 팔까요? 더 들고 갈까요? 야, 어려운데. 사실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이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삼성전자 이 시간이 아니구나. 삼성전자를 여기 관심 종목으로 소개드린 적이 있거든요. 네. 이게 채팅창에 시간 아까로 삼성전자를 소개한다고. 네.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이 8만 원이었어요. 네. 그럼 끝난 거 아닙니까? 8만 원까지 홀딩. 8만 원까지 홀딩. 네. 거기에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시청자님들이 삼성전자가 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빠르게 10초 안에 드리면은 네. 삼성전자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다음 8.8조 정도 3분기 영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 잘 팔리고 있고요. 예, 괜찮습니다. 8만 원 제시합니다.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자, 삼성전자 뭐 올해는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올해 한 30조, 근데 내년에 한 40조 정도 보더라고요. 내년 실적 대비 한 12배에서 시장에서도 한 480조 정도가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주가로 환산하면 8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8만 원까지 홀딩해 보자. 이렇게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44만 7천 원에 15%입니다. 44만 7천 원에 15%요. 네, 요거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오래되셨어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좀 꽤 된 것 같는데. 아, 꽤 되셨어요. 알겠습니다. 요거 그러면 뭐 일단은 그래도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제일 궁금하실까요? 저는 전망하고 앞으로 좀 더 가져가도 되는지 그 전망하고 목표를 얼마 선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저희가 매도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우리 알테오젠. 지금 알테오젠 뭐 최근에 분위기 좋습니다. 어쨌든 뭐 코스피 이전하는 거 약간 연기됐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주가 빠졌다가 지금 네. 금방 지금 회복을 해 있는 상태고요. 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지금 뭐 60만 원대 막 부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자, 알테오젠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이 알테오젠을 올해 초에요. 3월 달이죠. 저 구간에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이나 좀 정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 이후에 한 번 더 지금 웨이브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제 회사를 안 좋게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거를 더 끌고 올라가기에 부족함이 있냐 없냐 그 관점으로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지금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매수가가 44만 7천 원이라고 해주셨으니까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50만 원 넘어가는 자리에 53에서 55만 원 구간까지는 열려 있는데 저는 이 50만 원 넘어가서 52만 원 구간 들어왔을 때 15%의 비중에서 한 10% 정도는 좀 정리를 해두시고요. 다른 섹터로 조금 분할해서 가져가시고 5% 정도만 좀 놔두셨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 코스닥도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잖아요. 코스닥도 지수를 계속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지수를 끌어올렸던 섹터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기업의 모멘텀을 좀 뒤로 빼두고 그냥 수급적인 밸런스만 두고 봤을 때 올라올 게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지수의 상승은 항상 당일 움직임이라고 하는 거에서 좀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진폭 이상 올라가면 조금 억제가 들어오거든요. 그럴 때 가장 많이 그런 지수를 움직이는데 활용시키는 것들이 이런 종목들이에요. 고베타 종목군들. 네. 그래서 계속 들쭉날쭉한 흐름들과 구간에 묶이는 한번 웨이브질 때 고점에서 일부 정리를 못하면 또 한동안을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는 흐름들이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들고 있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큰 종목군들 갖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단 말이죠. 네. 좀 회전율이 빠른 걸 본다거나 아니면 이거보다 훨씬 아래 구간에서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좀 중장기로 보신다거나 그게 좀 더 유리할 것 같거든요. 10,000원짜리 종목에 10만 원 가는 거하고 40만 원짜리 종목에 80만 원 가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요율이 높냐라고 하면 네. 앞서 말씀드린 섹터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52만 원 정도 오게 되면은 비중을 화끈하게 줄여두자. 그리고 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46만 원을 깨게 되면 한번 혹하고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은 어차피 매수가 위니까 46만 원을 건드리고 밑으로 빠질 것 같다라고 하면 거기서는 익절하시고 다른 종목들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알테오전이 7월 달에 50만 원 찍고 그 다음 달에 바로 40만 원까지 빠져서 좀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최근에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주가가 50만 원에 근접해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가는 분위기니까 그거 이용해서 뭐 일부 차익 실현하고 일부 들고 하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알테오젠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 문자로 들어온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LG화학 들어왔고요. 매수하신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매도가 알고 싶어요 하시네요. 지금 비중이 역시나 30% 들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30만 원이 매입가라고 합니다. 약간 마이너스인데 네. 자 들고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글쎄요, 이제 지금 뭐 사실 그 화학업종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안 좋다는 거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지수가 주가 지수가 올라서 그렇지 지금 경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시그널이 아직까지 완전히 좋다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하고 또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 업황이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의 업황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뭐 지난주 같은 뉴스의 중심에 있었고요. 그리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캐즘 현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현재 진행 중이고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은 사실 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당히 지금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만약에 주가 많이 올랐으면은 이전에 한 1조 원 정도 지분을 팔아서라도 만들려고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주가 안 올라갔으니까 그 방식을 조금 바꿔서 3, 4조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조달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을 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업황이 안 좋고 여천 NCC라든지 이런 쪽에 지분을 팔고 이런 내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부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좀 안 좋은 내용들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안 좋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는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로 좀 보시면 되겠거든요. 네. 그래서 LG화학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저는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에 이제 LG 엔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월 30일부터 해서 이제 2차전지 첨단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없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 조금 영향은 받을 것이지만 그건 이미 예정되어 있던 내용들이고 만약에 이제 공장 건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정상화가 다시 진행이 되고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되고 실적도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시점에서 보면 32만 원은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래서 올 좀 연말까지 본다라고 하면 35만 원 정도까지 저는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것도 역시 뭐 7월 달에 30만 원 넘었다가 결국 밑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만 최근에 또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잘하면 35만 원도 가능하고 적어도 32만 원 한번 넘기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 기다린 김에 좀 더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G화학 매도가 잡아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문자로 들어온 상담인데요. 이번에는 두산퓨얼셀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 49,100원이고요. 비중은 6%인데 진단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자, 손실이 좀 많이 나 있는 상태인데 다행히도 지난주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이대로 쭉쭉 올라갈지 어느 정도까지 봐도 될까요? 이거 오늘 그 과열 냉각 그걸로는 어디까지 올라와 있습니까? 그거는 진짜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아, 공포지수 얘기하시는 공포지수 네. 말이에요. 네. 네. 아마 오늘 뭐 아니고 내일부터. 탐욕 공포 수준이 아닐까. 네. 탐욕 공포 수준. 네.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저 두산퓨얼셀을 기본적으로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수급도 잘 이어오면서 차트를 만들어 왔고요. 근데 오늘 들어간 흐름이 약간 좀 피날레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장 이야기할 때 뭔가를 자꾸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은 차트를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요. 전 충분히 38,300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지금이냐 내일이냐 모레냐 이후냐의 이야기인 거거든요.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지금 현재의 구조나 테마라든가 주체들의 수급 구조나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내일이냐 모레냐 아니면은 이후의 흐름이냐. 그래서 저는 좀 전략을 이렇게 구사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제 매수가보다는 낮은 구간이고 비중이 6% 정도라고 한다면 여태 기다리셨으면 여기서 뭐를 어떻게 하는 게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27,500원 구간 밑으로 들어온다거나 27,500원에서 3만 원 사이 구간에서 조금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비중을 조금씩 한 1%씩 그렇게 해서 6% 정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10% 조금 안 되게 채우셔가지고 네. 올라오면은 33,000원, 38,000원 구간 넘어간 그 구간까지 조금 가져가 보였으면 좋겠어요. 뭐 업황을 보자고 해봐야 어차피 이거는 정책 테마가 계속 부각되고 간헐적으로 테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튀는 흐름들이 나오는 거고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흐름은 더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좀 아우러 가면서 조율을 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쪽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들과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고 또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게 될 거고요.
또 관련된 섹터 내에서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표출이 되게 될 거고 그러면서 자꾸 어떤 테마성 흐름을 타고 가다가 시다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섹터 내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이걸 감안하셔서 좀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신다거나 아니면 비중을 여기서 줄이는 건 별로 큰 의미는 없으니까 좀 텀을 두고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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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뭐 너무 비싸게 사셔서 지금 손해가 좀 큰 상태긴 합니다만은 근데 연초에 15,000원에 있던 게 지금 3만 원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이대로 좀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매입가 부분까지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27,000원에서 3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 조금씩 늘려보자 이렇게 또 의견을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두산 퓨어셀 만나봤고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로 들어온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SBB테크 들어와 있고요. 매수하신 가격 34,800원입니다. 비중은 7% 정도 갖고 계신데 2년 정도 계속 좀 장기적으로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물타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할지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자, SBB테크도 지난주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이번에 올라올 때 팔아야 되는 건지 이제 시작인 건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적자가 계속해서 나왔거든요. 영업 손실이 지금 해마다 지금 적자가 많이 나왔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69억 정도 네.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고생을 하셨고요. 주가는 물론 이제 실적이 좋고 턴어라운드를 하게 되면 주가는 상당히 급등을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되겠죠.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올라왔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로봇에 들어가는 구동 모터에 구동 부분에 들어가는 베어링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봇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지만 앞으로 이제 기대치가 좀 있다.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지금 주가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잠시 차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옆으로 이제 쭉 횡보가 되면서 장기 동평균선을 돌파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추세적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실적이 조금 확인되면 좋겠어요. 그 확인되기 전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조금 제한적인데 한 26,000원대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뭐 SBB테크도 뭐 로봇 관련 기업이다 보니까 뭐 상장 초기에는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막 급등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뭐 10만 원대까지 갔던 9만 원대까지 갔던 기업이거든요. 네. 근데 어제 지금 뭐 2만 원대까지 추락을 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작년 매출이 50억대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안 나오다 보니까 조금 초기 상장하고 조금 너무 오버슈팅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에 올라올 때 이건 뭐 파는 기회를 잘 한번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로봇은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반영된 부분이 있겠죠. 세워주신 전략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 상담 전화로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테크윙 테크윙이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46,100원에 46,100원에 예, 12%. 12%. 예. 오, 오늘 근데 예, 오늘 점프를 하는데 네, 그러니까요. 무슨 이유인지도 알고 싶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갈지 예. 목표가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급등을 했다 보니까 또 내일 전략이 또 당장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예, 궁금해하시는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까지 마이너스였는데 네. 오늘 21%나 급등을 하는 바람에 지금 바로 수익으로 네. 지금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뭐 이제 팔아도 남는 시기인데 또 너무 빨리 팔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방금 그 두산 퓨어셀과 관련돼서 네. 매듭을 못 지었어요. 네. 가격을 48,000원 넘어가면 52,000원, 53,000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요 매듭을 제가 가격을 지어드리지 못해가지고 네. 죄송스러워서 시간 잠깐만 할애했습니다. 네. 자, 테크윙은요. 다음 가격이 어딘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청자님. 그래서 오늘 조금 급등한 거에 대한 보정은 들어올 수 있고요. 조금 들어올 수 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왜 올라왔냐면 66,000원 구간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66,000원.
66,000원 구간의 리턴 값이 하나가 있어서 오늘 아까 말씀하시기를 왜 올라왔는지 궁금하다 말씀하셨잖아요. 반도체 쪽이 움직이잖아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테크형도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삼전과 하이닉스를 사는 것도 괜찮지만 이전부터 말씀드리기를 오히려 전후공정이나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테크형도 마찬가지예요. 삼전 하이닉스가 움직이면은 조금 수혜를 더 볼 수 있다는 기대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앞으로의 실적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이 앞에 들어왔었던 고점에 살짝 걸리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번 쉬어가거나 여기서 수급을 조율을 할 수 있는데 55,000원 윗구간, 그러니까 53,000원, 55,000원 윗구간 올라가서 디디면 그 다음 레인지는 이제 66,000원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지금 수익 구간이시니까 네. 55,000원을 다시 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은 적절하게 좀 본인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비중을 좀 줄여뒀다가 만약 다시 48,000원 밑으로 들어오는 구간에서 좀 비중을 더 태워보신다거나 흐름 봐가면서 조율을 해가는 전략도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궁금하신 금액 55,000원과 66,000원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또 시장의 변동이 들어오게 되면 다소 눌림 그리고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성향이 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감안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테크윙은 오늘 뭐 오후 2시부터 갑자기 막 급등을 했죠. 뉴스가 하나 그 시간에 떴네요. 네. HBM 금사장비 SK 하이닉스 쪽 성능 평가 통과했다라는 기사가 뜨면서 오늘 2시 이후로 급등했다라는 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 체크해 주시고요. 55,000원 라인이랑 66,000원 라인 기억해 주시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도 전화로 바로 또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고민되실까요? 롯데 관광개발요. 롯데관광개발이요.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실까요? 16,200원에 15%요. 15% 비중 가지고 계시고요. 요거 어떤 게 제일 조금 궁금하세요? 이게 한 2만 원 갈까 싶어가지고 희망사항이에요. 2만 원이요. 2만 원 넘을 수 있을지가 제일 궁금하신 거죠. 저희가 그러면 전망이랑 같이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예. 네. 네, 자 롯데관광개발 이 부분은 우리 이동근 대표님이 앞서 그러니까요. 9월 달은 중국 관련주들 봐야 네.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중국 관련주거든요. 자 시간 관계상 뭐 얼마 정도 갈지만 좀 짧게 좀 듣도록. 예, 좋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카지노라든지 그다음 크루즈 여행객들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네. 이번 9월 달에 잘하면은 직전 고점대 라인이 18,500원대 정도 되거든요. 뭐 그 정도는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그냥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보유하시고 2만 원보다는 한 차례 18,5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